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커피 전문기업 연두커피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여선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카페 드립앤더치는 유러피안 스트리트 카페를 표방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바로 카페 골목이거든요. 즉 테라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유럽의 그 카페 골목을 실내에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런 인테리어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공간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안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커피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료 아니겠습니까?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에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생두가 있어야 하고 적절하게 로스팅 되어야 하고 그걸 또 숙련된 바리스타가 아주 잘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두부터 좋은 생두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찾기 위한 노력을 10여 년 전부터 해왔고요. 그 결과 공정미역이라든지 유기농 생두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등 좋은 생두를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저희 커피가 맛있는 커피로 인정받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드립앤더치 커피의 장점이라고 하면 순수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고급화되기 시작하면서 라떼, 프라푸치노, 카페 모카 이런 종류의 베리에이션 즉 시럽이나 우유를 섞은 커피들은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아메리카노로 대표된 블랙커피가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아메리카노도 사실 커피의 그 수준으로 보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진짜 고급 커피 시장이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드립커피하고 더치커피거든요. 드립커피와 더치커피는 원료의 퀄리티나 추출하는 바리스타의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는 그러한 블랙커피가 갖고 있는 순수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원두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왜 맛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제게 그 커피 맛을 보여준 분이 어떤 설명도 안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한 55살쯤에 근사한 분위기 카페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음악도 듣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꿈이 조금 일찍 현실화됐다고 할까요? 우연한 기회에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커피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커피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됐죠. 그 당시에 안산에 있는 12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요. 10여 년 전이니까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정말 아주 약했을 때죠. 더군다나 안산이라는 지역이 원두커피에 대한 그런 층이 굉장히 낮았고 저희 매장에서 원두커피를 평생 처음 먹어본 그런 분들이 많았을 그런 시기였어요. 거기에서 핸드드립이며 로스팅이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장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공부한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커피를 마시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깨달음, 그 반짝이는 눈빛, 그 감동도 저는 고스란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죠.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커피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공부는 저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커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그런 커피를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커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카페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커피를 가르치고 말하자면 창업 컨설팅을 하게 되고 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다른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일인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단지 커피만 잘한다는 그런 거 하나로 저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수많은 변수가 있었는데요. 사람에 대한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커피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리고 가게 청소를 하고 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저 말고 저보다 더 능력이 많거나 이런 동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동료들한테 로스팅의 노하우나 뭐 드립의 기술 이런 것들을 기꺼이 전수를 다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좀 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아쉽게도 그 몇몇 친구들은 저와 보는 방향이 좀 달랐던 모양이죠. 물론 그 친구들 지금 잘 하고 있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그 친구들이 제 미래고 우리 회사의 미래였는데 그런 상황이 막상 그런 상황과 마주쳤을 때는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언제 다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거며 이런 정도의 기술, 이런 정도의 숙련된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뭐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몇몇 극히 일부의 그 가맹 본부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나 준비가 없이 어떤 유행하는 아이템을 쫓아서 그 브랜드를 만들고 했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본사와 연계된 그런 피해자들이 본의 아니게 생겼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 그런 초보 창업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모르되 과연 그 본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그 브랜드에 잘 녹아들었을까라는 고민을 초보 창업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잘 한다면 그런 실수, 그런 선택의 실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일까? 우리는 커피 전문 기업일까? 라는 고민을 늘 해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유행에 따라서 아이템을 바꾸는 그런 것보다는 100년 동안 커피를 팔고 싶은 100년간은 그런 커피 회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아이템의 변화, 유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와 동료들의 꿈이 그런 거였어요. 옥탑방 창고에서 커피를 볶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언젠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꿈이 생겼죠. 프랜차이즈는 그런 꿈, 즉 우리가 만든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그 이상 전 세계인들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요. 프랜차이즈라는 건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커피를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100년 된 커피집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 저와 동료들의 목표는 100년 가는 커피 회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유행에 따라 아이템을 바꾸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커피만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커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커피 회사. 그래서 온 국민들이 커피하면 연두커피 인터내셔널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커피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